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혹시 내가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자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는 날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문득 아주 문득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죠. 괜찮다고 이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마치 내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텅 빈 공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나요? 오늘 감정 약국에서는 왜 나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될까?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처럼 관계라는 연결이 생존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하루를 좌우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래요.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데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이 이유 없이 하루를 잠식해버리는 경험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누군가의 곁을 간절히 바라고 있곤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초조해지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하죠. 그런 자신을 보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깊은 심리적 패턴과 생물학적 본능, 그리고 존재론적인 물음까지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부모나 양육자의 시선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라는 자기 개념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애착 형성 시기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어린 시절 양육자의 사랑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사랑이 보상이나 성과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신념은 성인이 되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확인을 구하게 만들고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등을 돌리는 순간 마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존재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은 신경생물학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의 위협을 인식할 때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경고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은 무리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립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혼자 있을 때 혹은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불안, 초조, 경계심을 유발합니다. 즉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단지 심리적인 의존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본능적 시스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본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사실 누군가와 분리되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그 단절감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공허한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안심을 느끼는 것은
본래 하나였던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몸짓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를 확신하기 위해 늘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바라보는 나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고 존재를 확증받는다고요. 타인의 인정과 관심, 사랑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사라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거울 앞에 서 있어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의지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기억해주고 필요로 해줄 때 비로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가 아니라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묻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곁에 누가 있어야만 괜찮은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만 매달릴 때 진짜 두려운 건 사랑이 아니라 사라짐입니다. 조용한 밤이나 혼자 깨어있는 아침, 창문 밖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 상대의 말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느낌, 혹은 별일 아니지만 왠지 마음에 걸리는 표정 하나. 그 모든 게 내 마음속 불안의 불씨를 건드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한테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얼핏 보면 상대방에 대한 걱정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마음의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내게 머무를 때 내 존재는 또렷하고 나는 이 세상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연결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존재의 윤곽마저 흐려지는 듯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관계 속 불안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아닌 불안에서 시작된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아픕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랑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상실을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인을 받을수록 안심되기보단 또 다른 확인을 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은 외부의 보장으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나를 확장시키는 감정이어야 하지만 불안한 사랑은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만 나는 나를 괜찮다고 여기게 되고 상대의 반응이 차가워지면 나는 금세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불안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문제는 그 시선이 전부가 될 때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떠나면 내 안에 남은 건 텅 빈 자리뿐일 때 그렇게 되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의식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서로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건 결국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오래 안고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늘 눈치를 보아야 했고, 감정을 조심스레 꺼내야 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겨야 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불안을 만들었고, 그 불안은 지금도 관계의 이름으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그저 이상한 감정으로 내몰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의 역사와 외로움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랑은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을 타인의 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손으로 어루만지는 연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감정의 되풀이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기분, 반응, 말투에 마음이 휘청이고 내 하루의 온도마저 상대의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릴까? 왜 저 사람의 반응 하나에 내 모든 평정이 무너질까? 하지만 이 질문은 당신을 탓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당신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혼자 있는 건 익숙해.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관계에 목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서만 안심이 되는 이유는 상대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사실은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괜찮은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의미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존재를 기대게 되는 방식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사정이나 기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읽으려 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무심하지? 어제보다 말수가 줄었어. 혹시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내면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사랑받고 싶은가? 사랑받는 것이 왜 내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되었는가? 누군가 떠나가면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그 답은 놀랍게도 오래된 기억 속에서 조용히 올라오곤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하면 거절당하던 순간들, 기대고 싶어도 기대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외로움이 지금 누군가의 품 안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로 모양을 바꾼 채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라고 하면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다짐을 수십 번 반복하는 것. 하지만 진짜 치유는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정직해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사실 혼자가 두려워. 나는 누군가 없으면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
나는 사랑받을 때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숨구멍이 됩니다. 숨을 참으며 살아왔던 시간들에 비로소 들이마시는 공기 같은 순간이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관계 없이도 괜찮은 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건 이기적이거나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안정된 나로 설 수 있어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서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랑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감정이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너 없이도 괜찮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면 더 따뜻해. 라는 말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누군가의 곁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누군가 안에서 잃어버린 나의 감정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연결이 끊겨 있었기에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던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믿고 느낄 수 있게 되는 날,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를 잃고 난 뒤에도 혹은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조차도 늘 불안이 먼저 찾아왔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분 좋은 대화가 끝난 직후에도 혹시 저 말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어쩌지?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괜히 혼자 멀어지는 상상을 반복하곤 했을지도요. 그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서 숨기고 살아왔을 뿐이죠. 불안은 사실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간절함,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게 있어요.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불안에 모든 감정을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애착만 남게 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불안은 지켜내야만 하는 감정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대를 확인하려 하고 조금의 거리를 참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아직 나로도 괜찮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그 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진다고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세운 불안한 집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로만 유지되는 벽,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줘야만 꺼지지 않는 불빛, 누군가가 떠나가면 흔들리는 기둥들. 그런 집은 잠시 안심이 될 순 있어도 결국엔 계속 보수공사를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 안에 조금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 가끔 바람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집 안에서만큼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믿음 하나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독립이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건 혼자 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의 곁도 필요 없다는 단절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은 마치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상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가 되어갑니다. 자기 안에 집을 짓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한 벽돌 올리기도 버겁고 어떤 날은 이미 쌓아 올린 걸 무너뜨리고 싶은 순간도 올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짐 없이 치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면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면 이제는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도 텅 빈 마음도 조금은 스스로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누가 곁에 있어야만 괜찮아지는 나가 아니라 곁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나로 조금씩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완벽한 자립도 완전한 해탈도 아닐 겁니다. 그저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 조금 더 나를 믿을 수 있는 하루. 그 작은 변화가 진짜 회복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 마음에 단 한 줄의 문장이 남는다면 이 말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위에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외로움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만 괜찮은 나라고 느꼈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내 존재가 타인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고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재가 곧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상실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휘둘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 고통을 줄이고 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숨기고 참고 견디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기술입니다.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혼자일 때 느껴지는 허전함과 외로움까지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약한 감정을 숨기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잃는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 그 감정은 오히려 더 커지고 나를 잠식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마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불안하거나 슬플 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의 말을 걸어줍니다. 지금 나는 두려운가 보구나. 외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울고 있구나.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연습은 마치 긴 하루 끝에 나를 토닥이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내가 내 곁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때 외부의 변화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요. 그 평화를 키우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혼자일 때 느끼는 공허함은 실제로는 우리가 모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내가 우주와 자연과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넘쳐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당신의 성장과 치유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 내 안의 평화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이 길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서로를 통해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길러주길 바랍니다.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